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 대한 HBM 이슈가 국내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이 HBM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산업부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까지 시장의 핵심 산업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업까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액면 분할을 앞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애플과 시가총액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고 현재 차세대 GPU 발표와 함께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즉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시가총액에 대한 1, 2위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경쟁을 했는데, 만약에 애플이 엔비디아에게 역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월가 전문가들은 거의 80%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엔비디아의 강세가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의 반도체 산업의 강세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에 대한 강세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한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수혜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의 HBM 이슈죠.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HBM을 납품해 왔었고, 그전 제품인 HBM3가 아니라 HBM3도 SK하이닉스만 납품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젠슨항이 그 루머에 대해서 언급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젠슨항은 왜 삼성전자 루머를 일축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 납품 테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사실 삼성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현재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GPU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PU보다 HBM을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더 탑재가 됩니다. 즉 HBM에 대한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하이닉스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부터 삼성전자까지 HBM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과 고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GPU를 만들고 있는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한테 독점적으로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HBM을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독점은 하면 안 되고 공급 업체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현재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사실 HBM에 대한 품질 인증이 늦어지면은 재고 평가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HBM에 대한 품질 인증을 위해서는 약 1000시간의 테스트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종합검사 과정이 필요하면서도 마지막 테스트를 한 다음에 탈락하게 되면은 일부 테스트에 대한 과정이 생략된다고 해도 수십 일의 검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사실 통과를 한 번에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이 테스트를 한 방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겠고요. 실제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약세가 나왔던 게 한 달 전이죠.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HBM 납품 모멘텀이 곧 있으면은 시장에 부각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심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삼성전자만큼이나 엔비디아도 쫓기고 있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쫓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잡고 있었지만 그거는 엔비디아가 혼자서 잘 나갔던 것도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하는 기업과 잘하는 기업이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엔비디아에 대한 칩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약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지출을 예상할 정도로 엔비디아에 대한 칩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지난 4월에 이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H백에 대한 활용 개수를 약 3만 5천 개에서 8만 5천 개로 늘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한 14조 정도를 AI에다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4조에서 5조가 엔비디아 칩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공급될 예정인 H백 GPU 1만 2천 개를 테슬라가 아니라 X로 재배정해서 X의 H백 클러스터를 테슬라보다 우선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AI에 대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X에다가 엔비디아의 칩을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을 테슬라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줄을 서서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쟁자가 나오는 거겠죠. AMD도 그렇고 이번에 인텔이 TSMC와 함께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며 TSMC와 AI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이 대만 타이베이 컴퓨텍스 2024에서 AI 가속기 가우디를 엔비디아 칩보다 최대 3분의 1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실제로 4월에 출시했던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가격의 3분의 2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전 모델인 가우디 2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 가우디가 엔비디아의 H백 그래픽보다 AI 훈련이나 추론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이 뛰어난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하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TSMC를 통해서 반도체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의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텔과 AMD와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쫓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결국에는 잘 나가는 기업과 잘 나가는 기업의 협업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도 협업을 준비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텔 AI 서밋 서울에서 AI 시대에 삼성전자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DDR5나 MCR, MI-MM과 LP5X 등 AI 시대의 핵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사실 인텔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협업을 해왔던 기업들이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부터 커지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분야별로 잘 나가는 기업과 협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협력을 해서 온디바이스 AI부터 커스텀 HBM을 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AI 시대에 특정 회사가 단독으로 해결책을 찾고 끌어가기는 어려워진 만큼 이해관계가 맞는 기업들 간의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가속화될수록 GPU, 지금 엔비디아가 새로운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는 HBM들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죠. AMD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GPU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GPU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빨라질 거고 당연히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HBM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GPU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자체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업, 잘하고 있는 산업에서 얼마나 더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HBM4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6세대인 HBM4 칩을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HBM4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되게 된다면은 현재 1등과 2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HBM4에 대한 양산 시점을 앞으로 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6년에서 2025년도로 땡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크론처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양산 시점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그 두 기업보다 양산 시점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HBM3E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이크론의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 D램 시장 점유율이 약 25% 정도는 되는데 HBM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을 통해서 HBM에 대한 점유율을 23%에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사실 엔비디아의 승인이 늦은 건 맞지만 HBM3 이 8단이 아닌 12단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이 삼성이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에서도 경쟁에서도 자신감이 있다, 기대해달라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요. GPU 개발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HBM4에 대한 개발이 빠른 기업이 향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HBM3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수율이나 생산에 대한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다음 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HBM3는 삼성전자가 납품하지 못했지만 HBM3E를 납품이 임박을 하면서 기술력을 사실상 SK하이닉스와 유사할 정도로 따라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HBM4에 대한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내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HBM 후공정 패키징에
활용되는 레이저 다이싱 장비가 현재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HBM4를 개발하는 시점인 올해 하반기에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을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시장의 공급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이용 약관과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010 땡땡땡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집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적는 란을 애초에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진행하시면 되시겠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는 해당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자료집을 모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 말고 또 어떤 컨텐츠가 있냐? 일단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첫 번째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부터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거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하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